정치인사이트 서가번 오신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 말씀부터 잠깐 여쭙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이른바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은데 영등포 경찰서에서 작년에 뭐 말레이시아에 이제 그 필로폰을 이제 들여오려던 일당을 검거했는데 자꾸 보니까 이제 세관 직원이 어떤 연루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세관과 서울청 고위 간부로부터 이제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건이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잠시 이제 정회 중인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좀 파헤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기 서가번 서명이 계시지만 이 청문회가 여야 합의 없이 국회가 늘 저렇게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뭐 증인 채택부터 또 상임위원장들이 민주당의 위원장들이 거의 이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편을 먹어 저렇게 그냥 일방적인 의회 운영하는 것은 향후에도 뭐 민주당이 계속 과반 의석을 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했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국회가 계속 정쟁으로 파행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그 합의의 정신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오전에 뭐 이렇게 청문회 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굉장히 이것은 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과는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용산이 개입해서 수사 외압을 통해서 세관 직원이 연루된 부분들을 빼려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하고 약간 뭐 얼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실체가 거의 없는 내용도 없는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서장과 백혜령 수사과장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과정 속에서 과하게 지금 그 해당 수사팀을 운영했던 그 백혜령 수사과장 팀장이 그것을 과한 공명심과 자기 확신을 통해서 뭔가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백혜령 과장이 본인이 이것을 외압의 압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박해받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흔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조병로 경무관과 통화하면서 상당 시간 그것을 꼭 수사하듯이 녹취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증거로 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개인 형사 과장이 그동안의 마약 그 조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 속에서 성과를 내고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지만 저것이 세관과 연결됐다는 것들이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그 수사 지휘 라인과의 어떤 갈등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참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고 놀라운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사실과 무관하게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약이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랑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오염국 정도로까지 뉴스 보면은 그럴 정도까지 지금 마약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 사례들이 심지어는 뭐 식당에서라든지 술집에서라든지 젊은 여자친구 뭐 또 모르는 여자 자네에다가 뭐 마약을 넣고 이렇게 했다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마약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일상처럼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최일병 사건도 그랬고 지금 이 마약 사건도 마찬가지고 일선의 이 책임자들이 일선의 실무 책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베테랑 아니면 경정과장이면 형사과장이면 영등포서의 형사과장이면 요직입니다.
베테랑 그 급에서는 경정급에서는 베테랑이 와 있고 또 승진하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 만큼 비중이 있는 이 서거든요. 예. 이 과장이 마약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브리핑을 하려는데 김찬수 서장이 용산이 심각한 것 같다라고 브리핑을 중지시켰다는 게 지금 이 발단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오신환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다 주셨지만은 어떻게 해서 일선 실무 과장이 수사를 해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건을 브리핑을 하는데 진위 여부는 밝혀지겠습니다만은 경찰서장이 용산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단을 시켰다.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용산이 심각했든 심각하지 않았든 개입했든 개입하지 않았든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브리핑을 막았다는 게. 진술은 서로 뭐 엇갈리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엇갈리긴 하지만은 두 번째로 이 4kg나 되는 필로폰을 세관을 그 공항을 통해서 아무 제지 없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범인들이 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이 세관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 특히 마약 관련돼서 허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그 담당 서장은 용산을 지목하고 있고 외압의 이 본질적 최종 그 발언지가 이 건을 가지고 국회에서 왜냐하면 잠잠하잖아요. 언론까지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서 국회에서라도 이 진상을 규명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하는데 물론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는 저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만은 여당에서 응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야당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 다른 건도 아니고 마약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오늘 청문회가 있고 공수처에서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수사 외압이 진짜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이제 아닐 것 같고요. 마약과 관련된 문제라서. 용산이 심각하다. 용산과 관련된 어느 누구의 발언이나 증언도 없어요. 백혜령 과장 혼자의 지금 뇌피셜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공수처가 그건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오후 3시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한 건데 여야 대표 회담이 3년 1개월 만이라고 그래요. 여야 대표끼리 이렇게 만나는 일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모양이죠. 그래서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에 영수회담과 당대표 회담을 제의했고 하루 만에 이제 성사가 됐고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간에 대화하는 그 루트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만나면 어느 정도 의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봐서는 22대 국회가 지금 국회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서민경제,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폭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고 그걸 입법을 통해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후에 뭔가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들이 좀 물꼬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여야 대표가 자주자주 만나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주는 그 메시지나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으로 의제 다루지 말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 모두를 다 그냥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방송하자. 지금 그런 제안들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특정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제3자 특검 최상병 특검 법안하고 25만 원 민생 법안하고 또 지금 지구당 부활 이렇게 좀 특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생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늘 말해왔던 금투세 부분도 민생의 일환이라 보고 있고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가 정상화되고 정치가 복원되는 그래서 이 정쟁 정치를 중단을 좀 선언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오늘 비서실장의 입장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의제들을 놓고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예. 이것이 오늘 한 번에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두 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정치가 좀 다시금 제대로 된 역할들을 통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과거의 관행대로 어떻게든 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법안을 지금 강행 처리하고 강행 독주하고 나서 거부권 행사하고 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한반복 속에서 민생은 지금 내팽개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고 네. 또 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양쪽의 입장에서 이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만날 수 있는 합의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또 뭐 한 번이 안 되면 자주 좀 이렇게 예. 일정들을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같습니다. 만남 자체가 좋고 또 자주 만날수록 좋겠다. 정쟁 중단 선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까지 주셨는데요. 누구나 만나서 자주 만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소통한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가장 딱 하나 꼽아라면 그거 아니겠냐.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이거 아니겠냐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부터 정말 그 정치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여당은 책임이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집권당, 집권 세력은 책임이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예. 야당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모든 살림살이 국정 운영의 주역이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 야당과 협의해서 해라는 것인데 지금 정국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국민들이 결국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게 다수당을 만들어 주어서 네.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봐라 그러면 네.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여전히 윤석열 정권 오만과 이 불통의 정권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제 한동훈 이 당대표가 60%가 넘는 65% 가까운 그 지지를 얻어서 나름대로 과거의 여당 대표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지지 기반도 확보를 했고, 예. 또 한동훈 대표도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으로서 자기 입지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해관계가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당대표 2기 출발과 서로 맞물리면서 예. 서로 접점이 생겼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야당 대표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야 대표가 만나기 어려운 모양이죠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과거의 야당 대표들은 여당 대표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야당 대표는 힘이 없죠. 네.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데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여야 영수회담을 한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여당 대표 시절만 해도 당시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걸복걸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야당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다. 네. 실제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이 대화를 요구를 했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 어떤 의제를 가지고 여야 대표들이 알겠습니다. 만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이번에 서로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이나 이 조건부이긴 합니다만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민생 문제 다 좀 물꼬를 트는 뭔가 좀 여의도 정치가 복원해서 예. 정말 용산을 압박할 수 있는 예. 용산을 좀 깨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논의를 해야죠. 예. 어쨌든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 출마 선언 과정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거니까요. 예. 다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지금 청취하고 있고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일성으로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는 약간은 결이 좀 다른 목소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의제로 던져놨기 때문에 저희도 뭐 당연히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지금 뭐 일관된 그냥 처음에 그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이 일부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뭐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소위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그 단톡방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내부의 목소리가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논의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여야 대표가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사실 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그 권한을 행사했던 총재 시절에 그런 것들이 영수회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치가 입법과 행정이 삼권 분립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가 보완되면 당연히 그것은 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그 이후에 이제 논의가 진행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여당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난다고 해서 이건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나서 유의미한 어떤 한 걸음 진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또 대통령과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국민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동안에 기간에 공약을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좀 뭔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독자적으로 윤석열 정권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원들을 포함한 이 지지자들의 지지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 당이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선택했다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뭔가 해야 될 것이고 거의 뭐 국민들로부터 기억하고 있는 건 단 하나가 최강 특검 하겠다는 건데 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달고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아까 오면서 들으니 다 왜 나 문제 안 된다 하자라고 그렇게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잘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고 오신환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결국 정치의 복원이거든요. 여야 대표들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회담을 통해서 만나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면은 굳이 야당 대표가 청와대 용산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고 결국은 집권당이라는 게 대통령실에 버튼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청산되는 바뀌는 혁신을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이 되기를 출발점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뭐 두 분 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7월 23일에 대표가 됐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8월 18일에 됐고 또 한 달 상간에 이제 새로 당 대표가 된 만큼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좀 어떤 내용이든 지원한 소식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역대급 득표율 85.4%로 이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내 기반이 이제 탄탄해진 반면에 여전히 이제 남은 걸림돌이 사법 리스크인 것 같아요.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 엄호 발언들이 좀 잇따라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재명 재판 정확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 나면 국민적 저항을
부딪힐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이제 이런 취재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최고위원들이 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가 더 찐명이냐를 입증하는 그런 전당대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1급 체제는 거의 완성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저렇게 하려고 했던 의지는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된다는 어떤 본인의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들 첫 발언들조차도 거의 사법부를 겁박하는 저런 발언들이 상권 분립 헌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네. 정치권에서는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내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부가 지금 당장 10월 달이면 1심 판결이 지금 예측되고 있잖아요. 예. 9월 6일인가요? 9월 6일이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이 남아 있고요. 예. 9월 30일 날이 위중교사 재판 결심입니다. 그럼 예. 보통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들이 한 10월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소연님. 예. 네, 다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체적 진실 또 법적 진실들은 검찰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국 법원에서 마지막 이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그 얘기죠. 네. 명백하게, 법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치적 논란, 또는, 용산 발악이, 예. 뭐 이런 것 없이 사실대로 재판해주라. 예. 이 얘기가 우리 의원님에게는 외압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예. 우리 사안에 따라서 불만이 있고, 예. 뭐 환호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대체로, 네. 국민들과, 예.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향해서도, 정의를 바로잡는, 예. 진실을 규명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예, 그렇게 재판하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했어도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